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잠시 뒤 10시부터 구치소 청문회가 열리긴 하는데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순실 씨 등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최 씨 등이 끝까지 감방에서 버틴다면 강제로 끌고 나올 방법도 없어서 또다시 빈송 청문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특검도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 증인들을 줄줄이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또 청와대 공개 압수수색까지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앞서서 저희가 이제 현장 청문회장의 모습을 잠시 보여드렸는데 함께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핵심 증인들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안 나온다고 하는데 국조특위위원들은 일단은 10시에 시작을 할 계획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나요? 어떻게 오늘 청문회 진행될 것이라고 좀 보시나요?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되려면 최순실 씨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소위 말해서 몸통, 소위 안고가 나와야 제대로 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데 예. 오늘 이제 그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지금 뭐 안종범 전 수석, 그다음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모두 불출석 지금 하겠다고 사유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참 현재대로 되라면 오늘 청문회가 사실 무산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네. 저는 사실은 제가 1997년 전, 19년 전에 한보 청문회 때 제가 구치소에 직접 가서 취재를 했던 그러셨군요. 제가 기자였거든요. 예. 당시 그 정태수 씨가 앉아가지고 비록 답변은 모르쇠로 많이 일관했습니다만은 입이 무거워요, 정태수 씨가. 네. 그거 하고 오버랩되면서 그렇지만 그래도 근데 정태수 씨는 나왔는데 그렇죠. 오늘 하여튼 최순실 씨가 나와서 지금 이 국민들의 지금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또 거기서 사죄할 것도 사죄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뭐 청문회 안 나온다라고 이미 이제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고 그렇죠. 지금 이제 청문위원들 국정조사 특위는 일단 뭐 불출석을 한다 하더라도 특별 면회라든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최소한도 국민들 앞에 좀 얼굴을 비치게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본인이 안 나오겠다는 입장들이 확고한 것 같아요. 근데 최순실 씨는 지난번 공판 준비기일인가에 네. 그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또 그 이후에 또 청문회 불출석한 이유는 뭐 저기 심신이 피폐하다, 심신이 회폐하다라고 그래서 그게 또 뭐 회자가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최순실이나 이러한 그 혐의자들 근데 안종범 전 수석은 정말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정호성 씨도 그렇고 일단 뭐 청문회 자체의 얼굴을 내비치지 않으려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며칠 전 22일 날 청문회였죠. 김기춘. 예. 이 김기춘 씨 그 전이었고 우병우 전 수석 22일 청문회였잖아요. 네. 완벽하게 모른다, 알 수 없다. 뭐 조여욱 대위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뭐 여러 번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국가 권력이 이렇게 청문회 이 증인들, 혐의자들을 못 세우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정말 뭐 새로운 뭐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구치소까지 가서도 불출석하게 되는 방법이 없어요. 강제 구인할 만한 그런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국제특위가. 그렇죠. 그 지금 보면 왼쪽에 화면으로 보시는 모습이 이제 현장 구치소의 모습을 잠시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그 아래쪽 하단의 모습을 보면 아까 이제 청문위원들이 버스에서 내렸던 모습입니다. 왼쪽의 모습을 보여드린 이유는 남부구치소에서 오게 될 이제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의 모습을 혹시라도 화면에 잡힐까 싶어서 이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단에 보이는 모습은 오늘 열리게 될 10시부터 시작될 청문회장의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사실은 아직까지 좀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만약에요.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청문회가 이렇게 예정대로 진행이 않는다면 청문위원들 저기까지 가기는 갔는데 무슨 대책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책이 사실은 마땅한 거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현재 오늘 일단 가서 기다리는데 세 사람이 다 못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국회 모욕죄로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데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든 어떤 동해 명령을 거부하면은 네. 과거에 보면 뭐 최대 징역이 5년입니다. 5년.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입장에서는 지금 국정농단이라는 큰 혐의로 이미 그보다 그 이상의 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제 그런 거에 그거에 신경 쓰지 않는다. 예. 약간 어찌 보면은 그냥 뭐 자기 그냥 좀 그냥 크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군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건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최대한 설득을 하고 다시 저기에 또다시 청문회를 다시 가서
그 시도하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더라도 뭐 응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아까 말했지만 이런 국회 동행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분명하게 강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처벌도 강화하는 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이런 법원 같은 건 분명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입법부도 국민의 대표로서 조사를 하는 건데 그럼 그게 입법부도 예를 들어서 입법부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시는 권한은 없습니다만은 검찰을 통해서 바로 즉각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동행명령증이라든가 이런 걸 청구해서 법원이 바로 법원이 그거를 오케이를 하면 그거를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뭐 법적 보완 방법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청문회가 말입니다. 증인과 증인들의 이 불출석 문제와 위증 문제는 이번에는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네네. 지금 이 방법은 국회 모의국제를 통해서 고발하면 됩니다. 고발을 하면은 검찰이 기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처벌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우선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고발을 안 합니다 일단. 네. 그렇게 청문회 때 증인들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그러다가도 막상 그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여야가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수기를 한 적을 별로 못 봤습니다. 제도적 장치 최소한의 장치가 있긴 있어도 그것마저 활용을 안 하는 거군요. 지금 장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국회가 고발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고 예. 그리고 거기 국회 모의국제에 따라서 불출석한 자들에게는 징역을 5년 이하로 내리고 또 위증한 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뭐 1,000만 원 이하의 징역 있잖아요. 예. 일단 국회가 고발을 잘 안 하고 고발이 된 사람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광덕 부장 말씀처럼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이 글쎄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에 영장 청구권 같은 걸 주는 방법은 없는지 뭐 좀 안 네. 되는 말 같긴 해요. 굳이 검찰이 기소 독점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안 되는 거긴 한데 네. 그래서 자꾸만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말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국회가 수사권이나 조사권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지금 국정조사 예. 특위가. 예. 국정을 조사하는 특위가 조사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숱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야말로 지금 온 국민들이 저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불출석하겠다, 안 나겠다. 지금 아까 이게 그거 아닙니까? 어차피 국회 모욕죄를 해봐야 5년 이하인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범죄 혐의들이 5년 이상 갈 거니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건데 네.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방법이 왜 없겠어요? 이걸 법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저기까지 가서도 저건 하나의 퍼포먼스로 그친다면은 예. 네. 몇 명이 지금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를 지금 사유화했는데 지금도 사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가 예. 권력을 모독하고 있는 거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네. 반드시 뭐 국회 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제가 아까 뭐 그냥 드린 말씀입니다만 그건 우리 헌법 체계에서 안 되는 거긴 합니다만 예. 거기에 준할 정도의 강제를 부여해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라고 바꾸면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거하고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바꾸면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예. 사실상 이번 청문회 진행되는 내내 사실 동행명령장도 발부하고 했지만 나서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하고 것 있죠. 같아요. 억지로라도 어떻게 데려올 수 있는 네.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최 고민을. 교수님 말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삼권 분립에 예. 여러 가지 이렇게 국회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런 영장을 청구하는 그 준하는 일을 한다면 그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걸 예. 조금 보완해서 하면은 네. 저희들도 뭐 법률적으로 뭐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국회가 검찰을 통해서 청문회 지금 국정수사 기간이 1월 중순까지 아닙니까? 예. 네. 그러면은 국회가 검찰을 통해서 뭘 신청하면 바로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신청해서 또 그런 유사한 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법적인 어떤 개선 방안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들 한번 찾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은 1998년 이후에 동행명령장 그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네. 지금까지 고발된 게 24건인데 그중에 22건이 무혐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무혐의뿐만 아니라 나머지 만약에 뭐 한 경우도 보면 징역이나 이런 건 없고 딱 벌금으로 그쳤는데 벌금도 대부분 보면 한 5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을 사실 안 느껴왔던 것이죠. 여기 네. 증인으로 채택으로 거론된 사람들이.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최순실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나는 신경 그게 안 쓴다. 국회 무시하고 하는 태도를 없애려면 네. 반드시 하여튼 뭔가 이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모습이 서울구치소입니다. 일단은 뭐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좀 전달을 하기는 했지만 이 구치소 청문회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먼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구치소 청문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은 19년 전에 네, 한보 19년 청문. 네. 한보 청문회 때 네. 그때 이제 그 했을 때 보면은 그 정태수 씨 외에도 여러 사람이 좀 출석을 했어요. 거기에 예. 구속돼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했는데 그때는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 진행됐어요. 모양은 보니까 국회에서 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바로 저기에 이 대강당에
지금 여야 의원들이 앉을 수 있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 위원장에 딱 위원장석에 했는데 증인은 증인석에 딱 앉아서 하는 네, 그 네. 양태는 다른데 이제 단지 공간만 조금 다른 거죠. 국회에서 이제 소위 거의 구치소로 비슷한 옮겨진 형태예요. 네, 형태인데 그때는 이렇게 해서 출석을 해달라 그러니까 정태수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출석을 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중간에 좀 설득 작업은 있었죠. 예. 그렇게 해서 와서 딱 앉아서 하는데 그 진행 방식은 똑같이 질의와 응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때 좀 아쉬웠던 점은 이번에도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오병우 수석도 보면 대부분 모르쇠를 그렇죠. 라든가 그다음 아니다. 이거 모른다 또는 아니다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정태수 씨가 여러 가지 자기가 이제 그 한보 이 그런 거를 부도를 막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권 로비나 관계 로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누구한테 뭐 돈을 줬냐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입이 무거운 게로 유명해서 그런지 하여튼 모르쇠로 좀 일관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 건 좀 굉장히 안타까운 대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뭐 이번에도 사실은 19년 만에 구치소 청문회라고는 하는데 19년 전 혹시 같이 이렇게 뭐 화면으로 저는 뭐 기자가 아니었으니까 화면으로 보셨을 거 아닙니까?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죠. 예. 97년도에 그때 뭐 IMF 있을 때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YS 아들 김현철 씨 구속되고 이랬던 거예요. 예, 그때 꽤 길게 좀 진행이 되지 않았었나요, 청문회도? 아, 그때도? 그때 97년도 초에 이제 김영삼 제가 기억이 생생한 게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근데 그 기자회견의 태도가 굉장히 교만하게 비쳤어요, 국민들한테. 그러면서 그랬구나. 완전히 지지율이 급전직하면서 예. 김현철 씨 구속되고 함어비리가 터졌고 이제 저 청문회가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19년 전. 너무나 기억이 생생하죠. 저도 김광덕 기자 그때 알았었는데 뭐 개인적인입니다만. 예, 예. 지금 이런 경우도 그래요. 이번에 안 나오지만 저렇게 회의실에 청문회장처럼 똑같이 해놨잖아요. 그래서 네. 방법이 있다면은 제가 잠깐 언급했었습니다만 네. 면회 신청을 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 무조건 뭐 그 구치소 생기기 앞- 자체는 좀 예, 어렵지만요.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면회를 신청해서 면회에 응하는 방법으로 나와가지고 잠깐 대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라도 좀 하는 게 예. 그래도 국민들의 여러 가지 욕구에 그래도 좀 다가가는 모양이라도 취하는 거 아닌가? 어차피 모양 아닙니까? 지금 저 부분이 불출석할 거 다 알고 지금 의원들이 찾아간 거니까 네, 네. 최소한 그 정도의 글쎄 방안은 없을까? 제가 뭐 그것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네. 방안 필요할 것 같아요. 저렇게 갔다가 그냥 돌아오고 그리고는 또 뭐 불출석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뭐 제도적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가는 거 이거 좀 방법이 아닌 것 어쨌든 같아요. 이번에 국회 국정조사의 이름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관한 이 청문회잖아요. 그렇죠. 국정조사이고 청문회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몸통이 어떻든 이 최순실 씨와 어떻든 거기에 같이 이제 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거론되는 건데 네. 어쨌든 최순실 씨를 반드시 세워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얼마나 궁금해하고 국민들이 알 권리 측면에서도 그러면은 최순실 씨도 비록 자기가 죄 지은 게 많지만 네. 와서 사과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나와야 돼요. 지금 현재 자기의 이를 위한 사법 처리를 좀 형량을 줄이거나 피해가기 위한 재판부에는 아주 떳떳하게 나오면서 그때는 눈이 또렷또렷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검찰 조사할 때는 마스크 가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양태로 보이고 있는데 청문회에는 이번에 가서 어떤 식으로 불러내서 저 자리에 한번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예. 그 당시 좀 기억을 아까 되살리면 그때 그 정태수 씨뿐만 아니라 12명 했는데 아마 저녁 늦게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그때 아주 늦게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네. 지금 앞서서 지금 김보영 기자가 전해줬지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택을 특검팀이 좀 오전 7시부터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아침 일찍부터 이제 자택 압수수색을 받게 된 건데 어떤 내용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걸까요? 지금 잠깐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2014년도 10월 달 그 당시 김희범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들 6명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했다라는 네. 거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것이 아니더라도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청문회 때도 여러 가지 그 의혹이 제기됐었잖아요. 특히 김종 전 차관, 문체부 예. 차관이 자신이 그 이제 최순실 씨 소개로 김기춘 씨를 만났다. 근데 이제 김기춘 실장은 전 비서실장은 끝까지 최순실 모른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런 전반적인 의혹들이 지금 어쨌든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김기춘 전 실장이 어떠한 형태로 동안에 알았을 거다, 인지했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의혹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특검이 수사하겠다라는 것이고 예. 지금 특검은 이제 검찰의 수사를 넘겨받았잖아요. 네. 네. 근데 만약에 특검이 검찰의 수사에만 국한한다면 특검이 별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 특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뇌물죄와 이른바 제3자 뇌물죄 예. 그것을 입증해내는 것하고 김기춘과 최순실 이런 그 혐의자, 뭐 김기춘 실장 뭐 혐의자까지는 아닙니다만 어떤 이런 사람들의 그 연관관계를 입증해내므로써 예.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의 입장을 떠나서 특검은 김종 차관에게도 그렇고 김종 전 차관, 그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른바 직권남용
에만 국한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직권남용이나 어떤 강요 이러한 그 처벌은 뭐 5년 이하의 징역이라서 생각보다 가볍다라는 거예요. 네. 역시 중요한 건 뇌물죄거든요. 네. 근데 이런 직무유기나 이제 그 직권남용, 뇌물죄 이런 것들 밝혀내기 위해서 김기춘 전 실장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오늘 김기춘 실장의 압수수색 한 거는 조사하려는 목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한 3가지 내지 4가지가 되는데 네. 첫째는 최순실 씨의 어떤 문화체육계 관련 여러 가지 이권 개입 과정에서 뭐 도운 게 있느냐. 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이권 개입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를 덮거나 덮어버리거나 묵인했는지. 이렇게 방조한 혐의가 있느냐 이런 네. 것들을 알려보는데 오늘 아침 어느 한 신문에 보면 박헌영 K스포츠 과장이 최순실은 필요할 때면 김기춘을 이용했다라고 김기춘 시장 지금 모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서로 이 박헌영 과장도 서로 접촉은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서로 주의해서 그러나 하여튼 최순실 씨가 필요할 때면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바로 인사 관련인데 그날 2014년에 1급 이상 그 공직자들 6명은 일괄 사직서를 내도록 차관한테 지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논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김종 전 문화부 차관이 이 김기춘 실장한테 문체부 고위 간부 전 고위 간부를 평창 동계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었던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떻든 지금 밝히려는 게 지금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삼성으로 이어지는 이 뇌물죄 제3자 뇌물죄를 지금 밝히려는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이 과정에서 혹시 김기춘 실장이 그 이제 국민연금이 삼성이 합병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이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중간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네. 이런 것들도 같이 조사할 거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동시에 지금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리고 문체부 관계자의 사무실, 자택 뭐 여러 곳에서 동시자발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윤선 지금 장관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잠깐 나왔던 얘기가 이른바 이제 연예계, 문화예술계의 그 블랙리스트 문제.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 장관인 조윤선 장관이 부인했었잖아요. 네, 아마 네. 그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고발도 돼 있는 상태에다가 최근에 제기된 의혹을 아마 수사하려고 이제 압수를 한 건데 특검이 그 14개인가의 그 수사의 핵심 사항을 나열했었잖아요. 열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있던 게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수사와 관련된 인지된 사항은 뭐든지 수사하겠다라는 게 지금 특검의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죠, 지금. 특별히 몇 개를 딱 정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월호 7시간도 하는 거고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마 그러한 맥락에서 조윤선 장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압수수색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의 혐의 자체를 어느 정도 확신을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거고 법원도 발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런 거기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검찰에 본인이 불려가는 것보다도 더 부담인 거죠. 집안에 쫙 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꼭 수사에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개연성이 있다면 예, 다 챙겨갈 그런데 수 있는 어쨌든 거죠. 네. 현재 이 사람들이 어차피 그 김기춘 실장은 특검으로 가는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이 된다라는 말이 우병우 수석하고 말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예, 예. 어차피 이제 이 조윤선 수석은 그동안 피의자 이야기 나오지 않아 조윤선 장관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제 현재 이미 압수수색을 한다는 말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을 피의자 수준으로 그렇죠. 입증 소위 말해서 신분을 전환해서 수사하면서 그 피의자 신분이라는 건 어느 정도 혐의를 나름대로 검찰이나 특검이 나름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소위 문체부와 관련된 이러한 조사가 다소 좀 조윤선 장관뿐만 아니라 문체부 또 고위 관계자들의 또 이런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압수수색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까 말했지만 문화체육계에서 특히 이 최순실 씨가 주로 농단하고 이권 개입한 게 문화체육 관련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분야에서 어떻게 이 문체부들이 도왔느냐, 문체부 관계자들이 도왔느냐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하는데 과연 어떠한 근데 누가 관여했고 거기에 혹시 또 최순실 씨가 또 관여한 게 있는지까지 예. 조사하게 될 거로 보입니다. 최순실 씨가 개입한 의혹 자체가 워낙에 광범위하다 보니까 특검의 수사도 굉장히 광범위하면서 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면서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 현장의 영상도 잠깐 보는데요. 김성태 위원장이 지금 현장 구치소에 들어왔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조사위원회가 대한민국 법률 체계를 총동원해서라도 이런 부합무치한 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법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서울구치소 현장 청문회 현장으로 들어오는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후한무치한 상황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을 한 것 같아요. 앞서서 지금 뭐 현장 상황이 워낙에 복잡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특검도 있고 국조특위도 진행이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장이 좀 어수선한 상황이긴 한데 말씀 계속 이어간다면요. 특검 자체가 굉장히 그 광범위한 수사의 속도를 좀 많이 내는 듯한 모습이 함께 보이거든요. 특검의 수사 기간이 70일이잖아요. 준비 기간 20일 지났고. 예. 그리고 1차 연장이 30일이 가능한 건데 1차 연장은 결국 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황교안 대행이 승인해야 되는 거 상황이니까. 예. 일단 70일 동안에 뭐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뭐 밝히겠다는 이제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과 관련된 모든 걸 수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정인의 문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춘 실장 아까 약간 지나갔습니다만. 예. 김기춘 전 실장도 2014년도에 그 정인의 문건과 관련해서도 이건 조사할 때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검이 이제 2월 말 정도면 끝납니다, 지금. 그리고 국정조사는 내년 1월 15일이면 일단 1차 국정은 끝나요. 그리고 물론 30일 연장할 수 있어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네네. 근데 지금 여야가 뭐 지금 특히 이제 새누리당의 비박이 탈당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조기 대선은 뭐 불가피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장이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조도 내달 15일이면 끝나고 특검은 더 있어야 됩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되는 게 지금 말씀처럼 국정농단 최순실 씨가 개입한 분야가 너무나 광범위해요, 지금. 예. 뭐 이화여대 입학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삼성물산과 이 지금 뭐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또 개입한 문제 그리고 삼성 SK 롯데 이 부분이 지금 안종범 정호성 다 얽혀 있고 예. 김기춘 전 실장과도 얽혀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특검이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해 나가겠다는 건데 이거 이외에도 지금 재산 관계도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과 뭐 최순실이 같은 경제 동일체다라는 취지의 얘기들이 계속 보도가 또 되고 있어요. 그런 네. 의혹들이 네. 이런 것들도 밝혀되는 건데 아까 제3자 뇌물죄 얘기했었잖아요. 네. 제3자 뇌물죄는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그리고 삼성, 롯데, SK 이런 기업에 지원을 해줘라라는 게 입증돼야만 이제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건데 네. 아까 말씀 잠깐 나온 그 경제적 관계는 직접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입증만 된다면. 예. 근데 이거는 뭐 대가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 국정조사와 특검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것들 다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짧을 것 같고 지금 저렇게 혐의자들은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전두환 대통령도 당시 청문회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 최순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정호성 이런 사람 정말 뭐 네. 전두환보다 훨씬 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지금 안민석 특위위원도 들어왔는데 한번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최순실이 독일에서 세웠던 회사들 예. 이걸 나 오늘 꼭 좀 확인하고 싶은데. 그래요. 여러 회사 이름이 다 적혀 있네요. 연도별로 해서. 아니 최순실 씨가 근데 근데 오늘 나와야지 예, 확인을 안 나온다고 나와야지. 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왔는데도. 하루 동안 뻗치기 하고 네. 오늘 안 오면 난 내일도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올 때까지 찾아온다. 그럼 끝장을 봐야죠. 그래도 안 나오면은 국조 한 달 연기하고 나올 때까지 국정은 그런 끝까지 정도의 계속된다. 최순실을 압박을 해야죠. 예. 장시호도 오전에 안 나왔다가 오후에 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구치소 우리 직원분들이 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이제 법무부가 또 협조를 해줘야 되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다방면으로 최순실을 압박을 할 때까지 해봐야죠. 예. 아무튼 우리 국조위원들이 지난번 청와대처럼 네. 신용만 내고 퍼포먼스만 하고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오늘은 좀 진정성 어린 그런 의지를 국민들과 최순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나올 때까지 끝까지 현장을 지킨다. 네. 그럼 되겠네요. 네, 지금 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뭐 초반부터 굉장히 집중적으로 좀 뭐랄까 뒤 문제점을 좀 문제 제기를 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셨는데 뭐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지난번 그 청와대 현장 방문처럼 뭔가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무언가 하나의 결과물을 좀 만들어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독일 현지에서 그 이렇게 법인 같은 거 만들어 놓은 어떤 최순실 씨의 어떤 모든 그 과정들을 싹 표로 만들어 와서 입증을 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히는 모습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얘기하자면 뭐 성과 여부와 관계없이 예. 안민석 의원은 어떻든 이번 청문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는 건 사실, 많이 관심을 끄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조혁 대위를 만나러 가서 거기에서 연수하는 부대도 찾아간 적이 있고, 그랬었죠. 그다음 정유라를 찾기 위해서 독일도 갔다 왔고, 그다음에 뭐 이번에 장시호를 소위 증인을 불러가지고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관심을 가졌고, 네. 일단 특히 장시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조사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그런 식으로 안민석 의원이 열심히 뛰고는 있는데. 그만큼 그 뛰는 것만큼의 성과는 또 안 나온다는 지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김성태 위원장, 네.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새누리당이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탈당을 하려는 비박계 대표 의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비록 여당이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청문회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 네. 청와대 갈 때도 이제 김성태 위원장이 굉장히 가자고 주도를 많이 했고 이번에 네. 여기 올 때도 지금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주도를 하고 있지만 그게 뭐냐 하면 이번 청문회 가장 핵심이 최순실과 결국 청와대 아닙니까? 박근혜 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청와대. 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많이 응했습니다만 결국엔 김기춘, 우병우도 불러냈습니다만은 결국엔 두 군데에서 좌절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최순실 씨가 응하지 않는다면. 예. 그래서 어떻든 이 김성태 위원장은 좋은 의미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싶어 하는 거를 자기가 추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에 이제 불발이 된다면 진짜 몸통 없는 청문회가 된다면 김성태 위원장도 상당히 보여주기식 아니에 그친 거 아니냐라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최순실 청문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순실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온통 지금 저도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라고 제가 느껴질 정도의 얘기인데 네. 아니 전두환 전 대통령도 청문회에 섰는데 네. 최순실을 왜 못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지금 자막에 보니까 감방 찾아가는 방안도 검토한다라고 잠깐 나왔잖아요. 네, 방금. 지금도 나가고 있는데요. 아까 네. 제가 뭐 특별 면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말씀드렸지만 그건 뭐잘 안 되는 모양이죠. 직접 찾아가서 진짜 하다못해 화면에도 비춰야지 국민들이 그 어떤 그 속내를 달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그렇지 않고는 지금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한번 나타나지 않습니까? 재판정에 나타난 거 이외에. 이거는 뭐 정말 글쎄 너무 이건 뭐 공허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반드시 오늘은 어떻게든 적어도 청문위원들과 특조위 위원들과 최순실이가 최소한 대면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러니까요. 지금 뭐 현장 구치소 청문회 현장의 모습을 함께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리가 워낙에 협소한 관계로 현장에 오늘 아침 뭐 기자들도 30명 정도의 좌석 정도밖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새벽부터 나가서 저희 취재진도 대기를 하면서 방청권을 받기 위해서 좀 많이 그만큼 관심을 많이 보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뭐 기자들도 계속해서 그 주변에 머물면서 최순실 씨를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청문회장에 나서기만을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 자체가 사실은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최순실 씨의 목소리 한번 직접이나 한번 들어보자라는 게 국민들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현 상태로 만약에 지금 뭐 예정된 시간은 10시인데 지금 7분 정도, 6분 정도 남은 시간 최순실 씨를 비롯한 핵심 증인들의 지금 좌석이 모두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끝난다면 국민들의 여론이 또 어떻게 바뀔까도 보세요. 싶어요. 지금 전부 의혹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뭐 언론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만 검찰에 최순실 씨가 출두할 때는 뭐 죽을 죄를 졌다 용서해달라 그러고 뭐 그런 표정을 보이다가 네네. 재판장에 와서는 뭐 전부 부인한 상태고 이경재 변호사도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들 대리인단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을 완전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그럼 대통령의 1차, 2차, 3차 담화는 다 뭐냐? 왜 사죄하고 왜 속죄했는가? 네. 잘못한 게 없다면서 왜 속죄하고 왜 사죄합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슨 법률적인 증거는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디까지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도대체가? 네. 언제까지 법률적인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이걸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러니까요. 앞서서 이제 사실 공판 준비 기일 같은 경우는 안 나와도 되는 곳에는 나와서 나오고. 본인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해명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특히 카메라가 비춰지는 모습에서는 고개를 숙이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카메라가 빠진 뒤에는 고개를 뻣뻣이 세우면서 당당하게 혐의를 부인했다라는 증언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필요한 때 나오고 정작 나와달라 요청을 할 때는 나오지 않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도 참 국민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그렇죠. 있어요. 이제 재판에서는 본인의 결국에는 죄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형량이 정해지는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해서 지금 법률 미꾸라지란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뭐 김기춘 우병우 수석한테도 이제 뭐 법률 미꾸라지 많았어요. 진짜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빠져나갈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의 형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나가고 예. 국민들이 정작 궁금해하는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이 청문회장에는 나오지 않고 이거는 네. 뭐 그전에 국정농단 어마어마한 국정농단도 진짜 분노하고 잘못된 거지만 네. 이것도 진짜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든 여러 가지 약간 모든 국회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카드를 다 쓴다고 아까 이제 김성태 위원장이 그랬는데 예. 한번 지혜를 발휘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근데 이제 지금까지 현재 청문회가 5차례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가.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은 지금까지 워낙 주요 핵심 증인들이 다 모르쇠 그다음에 부인으로 일관해서 서로 딱 부러지게 발견한 거는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네. 과거의 청문회도 보면 청문회에서 새로 나온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굳이 성과라면 고영태라든가 차은택 씨 등이 나와서 이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네. 얼마나 국정 개입을 하고 국정농단을 했냐 하는 어떤 분위기를 전달하는 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거의 공동 정권이나 다름없었다든가 네. 뭐 무슨 뭐 권력 서열 1위와 같았든가 어떤 그 분위기를 전달하고 하는 건 했지만 이 딱 부러진 법적 증거와 관련해서는 딱 부러진 게 사실 나오는 게 좀 적은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근데 앞으로도 이제 활동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예. 이렇게 청문회 국회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근데 이거를 이 모자란 부분을 네. 바로 검찰 수사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이제 국정조사에서 새로 사법적으로 밝혀진 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특검이 그거를 보완해서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것들을 굉장히 이 국민들의 궁금해하는 걸 다 밝혀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순실 씨는 이번 청문회 때 그 육성 녹음이 많이 나왔잖아요. 목소리 듣긴 들었어요, 국민들이. 네. 그 이제 그 녹음 파일로 들었는데 거기서 뭐 태블릿 PC 그거 자기 거 아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조작하라는 그 얘기도 나왔고 다 들렸잖아요. 예. 게다가 그 뭡니까 정현식 전 미르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 왜 그렇게 얘기하게 놔뒀냐 이런 거 다 나왔던 네.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청문회가 전 나름대로 상당히 성과가 좀 있었다고 봐요. 물론 의원들이 이제 완전하게 밝히지 못하는 그런 뭐 한계는 있었습니다만. 네. 그래서 어쨌든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재벌들이 정부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출연했다라는 얘기도 밝혀졌잖아요. 어쨌든 예. 그 재벌 총수들의 입을 통해서 말이죠. 그 최순실 씨가 이렇게 위증을 모의하고 위증을 교사한 의혹도 밝혀졌고 말이죠. 예.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네.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뭐 위증 교사도 나왔지만 의원들 간에서도 또 청문 그 증인과 청문위원 간의 그 교사 의혹도 좀 문제가 됐던 점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문제가 됐던 이완영 의원 같은 경우도 불참을 좀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의혹을 남겼다는 점에서. 네, 그러니까 의원들 중에 열심히 한 의원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네티즌들의 여러 가지 자료 제공을 근거로 뭐 네. 해가지고 좀 구체적인 질문을 한. 그래서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 측면의 모습을 보여준 것도 있는데 네. 일단 대다수 의원들이 진짜 준비 부족이었습니다. 네. 이 청문회에 나오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그 2, 3일 전에 리허설을 한 10시간가량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리허설만 했겠어요? 막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답변서를 만들었을 거. 그런데 국회의원들에 나와서 질문하는 수준을 보면 네. 신문에 나온 거 와서 그냥 읽어주면서 다시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의원이 많았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었고 네. 또 하나 이제 아까 잘못된 거는 이완영 의원이 그 사전에 그 태블릿 PC가 좀 진짜냐 아니냐, 진짜 최순실 건이 아니냐 이런 걸 갖고 사전에 그런 증인 측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을 낳은 거. 네, 이게 어떤 사전에 협의한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위증을 실제로 교사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그건 더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뭔가 이 증인 측을 뭐 비호해주고 편들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남긴 건 사실이거든요. 네. 오히려 그런 거를 따져서 밝혀야 될 의원이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래서 아마 임명진 새로 신임 비대위원장도 이완영 의원은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나온 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예정된 시간 10시가 막 됐습니다. 10시가 막 됐는데요. 아직 증인석은 좀 모두 비어 있는 상태고요. 특조위원들의 자리도 모두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정대로 분명히 뭐 안 될 것이다라고 좀 예측은 했었지만 10시가 딱 됐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뭔가 아까 그 말씀 연장해서 제가 첨언을 좀 한다면 청문회 관련돼서 말이죠. 네. 박영선 의원이 여러 가지 그 육성 녹음을 이제 보여줬고 네. 들리게 했고 동영상도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그 이완영 의원하고 이재경 변호사, 사진이 나왔었죠. 이경재 변호사 같이 예. 있는 사진이 나오고 고령 향후회라고 그랬나요? 네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청문회가 여러 가지 한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쌍방향 이런 청문회로 갔던 거 아니에요? 이른바 네티즌 수사도 나왔고 예. 즉각 그런 제보도 들어오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예. 이번 청문회 저 상당수가 있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의원들의 자료 준비의 미흡 같은 거 물론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 한계가 있을 거예요. 국정원도 아니고 네. 검찰도 아니고 국정조사라는 것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단지 중요한 거는 위증과 불출석이 해결이 된다면요. 의원들의 그런 질문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안종범, 최순실, 정호성을 나란히 앉혀놓고 얘기해 보십시오. 네. 아무리 거짓말을 모른다라고 해도 계속 같은 질문을 여러 명한테 하면요. 거기서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자료 준비 미흡을 물론 한편 지적해야 되겠으나 예. 그 부분보다는 이들이 못 나와도 가능한 이 제도를 훨씬 더 많이 탓해야 된다. 그걸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의원들 뭐 제가 옹호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점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 하더라도 예. 성과가 더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당초 10시부터 이제 진행이 돼야 할 청문회장. 일단 지금 국조특위 위원들이 하나둘씩 청문회장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국조특위위원 그 김성태 위원장이 먼저 가운데 자리를 했고요. 예. 좌우측으로 해서 국조특위 위원들 함께 모여 앉아 있는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일단은 예정된 시간 10시가 넘어설 때까지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핵심 증인 최순실 씨와 또 안종범 전 수석, 또 정우성 비서관 출석하겠다는 의사 전달이 아직까지 없었던 만큼 기대했던 청문회 자체는 진행이 될 정상적인 청문회는 진행이 되기 어려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성태 위원장 앞서서 들어갈 때 국민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서 최대한의 모든 그렇게 얘기했죠.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 체계를 동원해서 어쨌든 뭐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글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법률 체계를 동원해서 책임을 좀 묻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장제원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모습도 함께 보고 계시고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개의 선언을 하겠죠. 하고 일단 해야 되겠죠. 네. 일단 뭐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개의 선언을 부처님과 하고 네. 어떤 뭔가 정확한 메시지를 그러니까 뭐 위원장이 무슨 이제 언급을 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할 거란 방향 같은 것들을 그렇죠. 언급할 겁니다 아마. 일단 방향을 제시한 뒤에 정확하게 이제 여야 간사들의 발언도 좀 계속 이어질 거고 뭐 당초 앞서서 이제 핵심 증인들 불출석했을 때 여야 의원들의 반응들이 성토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